경제 신문 읽어줘. 24년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부동산 상급지 가자 40대도 아파트 매매 가세. 서울 아파트 거래 확 늘어. 올해 거래 비중 31% 역대 최대.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12억 육박. 경제력 있는 40대 매수 이끌며 신생아 특례 대출 30대와 쌍거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며 가격도 오름세인 가운데 40대 매입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높아졌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기에는 영끌이란 신조를 탄생시킨 30대가 시장을 주도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40대가 30대만큼 맹활약하고 있다. 신축과 고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살아나며 상대적으로 작업력이 탄탄한 40대가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5월 서울 아파트는 총 5,182건이 매매됐다. 이 중 3,335건이 30대와 40대가 매입한 물량이었다. 여기서 보통 가장 거래량이 많을 때는 월 평균 서울 아파트 14,000건 정도 되고 평균 거래량은 한 5,500건 정도 됩니다. 거래량이 치솟은 5월부터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40대 매수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 5월 40대가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비중은 31.7%로 30대에 육박했다. 연령대 기준으로 여전히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30대가 가장 높다. 박학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에서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40대가 최근 활발한 매수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분은 3%에서 엊그저께 지금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금 상승 초입이고 전약 후강,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약하고 하반기에는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 생각을 했고, 이분은 공급을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안이 폐기가 될 상황인데 다주택자 중과세율에 대해서 오히려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3주택은 거의 한 12% 정도 되는데 그걸 오히려 올려야지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더 매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서울 아파트 계속 올라 5년 10개월 만에 최대 한 주 0.24% 서대문 은평 쑥 박상우 장관 상승은 제한적.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번 주 5년 10개월 만에 최대폭 0.2%로 뛰면서 16주 연속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기에는 없었던 주간 상승폭이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둘째 주 중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한 주간 0.24% 올랐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간 상승폭이 0.24%를 나타낸 것은 20년, 21년 집값 급등기에도 없었던 일이다.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던 21년 8, 9월 당시 8주간 매주 0.2% 이상씩 올랐을 때고 최고 주간 상승률은 0.2%였다. 이러한 가파른 가격 상승세에도 박상훈 국토부 장관은 추세적 지속적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확신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 이유는 금리 그리고 공사비 급증 등 문제로 수요층이 광범위하지 않고 3기 신도시 주택도 조만간 만만치 않은 물량으로 공급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만약에 정부의 준비는 항상 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코스피에서 짐 싸더니 서학개미 달달하네. 올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9개 종목에서 모두 수익 거둬. 엔비디아 평균 119% 수익, MS는 손실분 투자자 0%대. 저도 MS 가지고 있는데 현재부터 수익 실현을 했는데 다시 매입을 했는데도 지금 수익률이 한 141% 정도 됩니다. 국내 증시를 떠난 서학개미들이 상반기에 성공적인 투자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 증시가 최고가 경신했고
행진을 벌일 정도로 안정적인 우상향을 해온 만큼 개인 투자자의 K 증시에 쏟아쓰는 결국 합리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8일 매일경제신문에 의뢰해 NH투자증권이 자사 개인 고객 계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일 기준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엔비디아를 통해 평균 118%의 수익률을 거뒀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고위험 상품을 매집한 투자자들은 지난 3일까지 21.88% 손실을 봤다. 50대 투자자는 절반 수준인 46%가 비트코인을 대량 갖고 있어 코인 대장주로 꼽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보유한 적이 있었다. 다음 실적 나쁜데 코스닥 고평가 경고. 미치전지 소부장 부진에도 테마주 열풍 거품 키워 PER 110 사상 최고 근접. 홍콩 상하이 지수 10배 수준. 투자 전 옥석 가리기 필수. 최근 코스피 시가총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코스닥 주가 수익 비율 PER도 역대 최고치를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만큼은 한국 상장사 주식 가치가 실적이나 경쟁력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자조와 따로 나눈 셈이다. 이 같은 코스닥 고평가 주가 급등보다는 실적 부진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조정 경고 등이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0.2% 하락한 858.55의 거래를 마쳤다. 그런데 코스닥 PER은 109.83배에 달한다. 코스닥 지수가 발표된 1996년 7월 이후 역대 최고치인 118.3배, 2005년 10월에 근접한 수치다. 코스닥이 1000선을 돌파했던 21년 4월 약 60배 수치도 크게 웃돈다. PER은 기업 시가총액을 한 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22년 9월만 해도 코스닥 PER은 21.93배까지 떨어졌다.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본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던 시기이다. 이후 현재까지 PER이 5배가량 뛰는 동안 정작 코스닥은 20%, 27%로는 데 그쳤다. 16국 PER은 대만 자첸 26배, 중국 상하이 14배, 홍콩 H지수 11배 수준이다. 미국 시장에서 대표적인 고평가주로 꼽히는 테슬라는 현재 PER이 약 67배 수준이다. 투자자들 역시 최근 코스닥을 외면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코스닥 상장주 식 회전율은 30.2%로 2017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다음 미국 증시보다 코스피 ETF 자금 유입 역전. 올 들어 처음 해외 ETF 넘어서 코스피 홍통 한 달 새 2.3조 몰려 엔비디아 등 빅테크 열풍 주춤. 3전 현대차 담은 상품 인기. 최근 2800선에 안착하면서 오랜만에 훈풍이 불고 있는 코스피 영향으로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 펀드에 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코스피 대장주에 투자하는 종목에 투자 심리가 집중돼 이달 들어 해외 주식형 ETF보다 많은 뭉칫돈이 유입되고 있다. 10일 펀드 평가사 FN 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국내 주식형 ETF 설정액은 최근 1개월간 2조 3,568억 원이 증가했다. 국내 주식형과 해외 주식형 ETF의 자금 흐름이 반전된 것은 최근 이어진 코스피 상승세로 관련 종목을 담은 ETF의 투심이 집중된 결과다. 올해 들어 2,500에서 2,700선을 오가며 박스권에 갇혀있던 코스피는 이달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장주의 상승세에 힘입어 2,800선에 안착했다. 다만 최근 흐름에 올해 들어 계속된 해외 주식형 ETF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전히 해소했다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상반기 펀드 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공모 사모펀드 총자산 총액은 1,069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0% 늘었다. 해외 주식형이 전체 주식형 ETF를 차지하는 비중이 41%에 달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해외 주식형 ETF를
인도를 샀고 중국도 샀고 엔화는 환전을 해서 샀고. 다음 주담대 금리 하락 계속, 대출 수요 폭주, 대출 한도 축소 전 막차 수요에 서울 부동산 시장 회복도 영향, 은행별 하루 수백억 신청 몰려, 가계빚 엇박자 비판, 시중은행 금리 전날비 0.01%포인트 하락, 자영업 연체 석 달 새 2.4조 늘어.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대금리까지 하면 가계대출 대출 금리가 거의 한 2.89, 한 2.9%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중은행이 카카오뱅크나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MS,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고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까지 대출 금리를 낮추기 때문에 시중은행도 지금 경쟁을 해서 인터넷은행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산금리를 붙이지 않고 거의 기준금리보다 오히려 더 낮게 대출 금리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분위기에서 정부가 갑작스레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시행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미루며 지금이라도 빚내서 집을 사야 하나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렇게 확산돼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채 금리 하락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내려가면서 주요 은행이 하루에 수백억 원 규모의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건 정부가 자초한 일이에요. 금리 하락세와 서울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맞물리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도 몰리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하루에 수백억 원씩 신청이 몰린다면서 주담대 신청부터 실제 실행까지 2주에서 4주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은행의 주담대 단액 실제 반영이 되기까지는 시차가 있다. 다음 물가에서 고용으로 시선 돌린 파월, 9월에 인하 버튼 늘어나. 물가는 최근 안정세 보이지만 고금리 여파로 고용 크게 냉각, 실업률 오르고 소비 둔화 조짐, 경기 위축 신호 곳곳에서 감지, 파월 금리 인하 경로 진입 확인, 시장 예상 9월 인하 가능성 73%. 지난 2년간 금리 안정만 내세우던 연준이 완전 고용에도 똑같은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연말 실업률이 4.5%까지 오르면 물가보다 고용을 더 중시하게 될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두 가지 책무가 있다. 9일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통화정책의 무게 중심이 물가 안정으로 완전 고용으로 이동하는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전례 없는 금리 인상으로 대응한 결과 물가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여파로 고용 시장이 크게 냉각되자 긴축에서 완화로 통화정책을 전환하는 수순이다. 시장에선 9월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부상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고용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 수준으로 견조하지만 과열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곳곳에서 경기 위축 신호가 보이는 것도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를 만짝거리는 배경이다. 시장에서는 현재 거의 90% 가까이 9월에 금리 인하 한 번, 12월에 금리 인하 한 번, 그래서 올해 한 2번 정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보통 M7이 계속 올랐는데 M7은 오히려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러셀 2000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성장주인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 성장주인 M7이 상승을 해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7에 그동안 유동성이 많이 물렸기 때문에 러셀 2000도 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을 해서 금리 인하가 보장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러셀 2000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냉각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넘어 미국 실물 경기의 연착륙 기조마저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노동시장이 현재보다 더 가파르게 둔화된다면 신용위기 위험 상승과 경기 침체를 야기해 연준으로 하여금 원치 않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연준이 9월 선제적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미국 경기의 연착륙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의 실업률 추이가 일명 샤메 법칙,
실업률 3개월 평균이 1년 저점 대비 0.5%포인트 이상 상승 시 경기 침체로 불리는 경기 침체 기준으로 넘어서지 않는 한 미국 경제가 급격히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예지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실업률이 현 속도로 상승한다면 오는 8월에 협의법칙 경기 침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노동 수요의 감소보다는 노동 고용 증가가 실업률 상승세를 주도하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 침체 판단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